네, 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총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변재석입니다. 네, 청년 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해서 교육기획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먼저 지난 9개월여간의 의정활동 소회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위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후에 경기도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몸이 하나인 게 아쉽지만 청년의 패기와 저만의 장점인 강인한 체력과 추진력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상임위인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또 교육기획위를 선택한 배경,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위원회인데요. 도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꼭 교육기획위원회에 소속이 되길 희망했었습니다. 위원이 되기 전 교육단체를 설립해서 태권도 지도자, 체육 지도자, 학원 선생님, 학교 교사분들께 그분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정서 및 문제행동 개선,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해왔었는데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교권회복 등 이루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아동학대 부분을 가장 먼저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교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사에 대한 발언임을 밝혀둡니다. 학교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예를 들면 아이가 7살 때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대체로 잘 자라오다가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부 교사에 의해 학급 내 따돌림을 당하고 문제아로 인식되고 폭력적인 아이가 되는 등 긍정적이던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사들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한 이후에 지식교육만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다 보니 가르치는 학생들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일부 교사는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면 문제아로 보이기 때문에 무관심과 언어폭력, 때로는 학급 구성원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가정환경 등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의 이러한 경험이 고학년이 되면서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불만을 표현하게 되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교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권 침해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교권 침해에 대해 상당히 심각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 또는 불화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사의 진심 어린 사랑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진다면 아이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로 지금의 교권 침해와 같은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교사들도 피해자인 겁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교사들이 지금껏 몰라서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께 교육 연수를 통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간다면 그래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의 낙인보다는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분들께도 번아웃이 아닌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지난 행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결과로 교육 연수에 추가하기로 이야기되었고요. 현재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올 초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올해의 의원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은 각 상임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한 의원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 상을 받은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두 번째 항목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입니다. 경기도 내 모 초등학교가 붕괴의 위험에 처했는데도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안전불감증의 태도로 일관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등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심각성을 확인한 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죠. 더 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 대면으로 이제 바뀌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학폭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 해야 될까요? 네, 학교 폭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상당히 암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컨설팅, 연수 및 워크숍, 교육적 해결을 위한 TF팀, 화해 중재단,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예방 활동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요.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의 지휘 또는 목소리에 의해서 피해 아동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 학생은 압박감으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즉각 분리 조치를 시키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네, 지역구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양 특례시 주교동, 성사 1, 2동, 흥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현재 가장 지역의 큰 현안이 바로 고양시청 신청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덕양구 주교동에 짓기로 했던 신청사가 이동환 고양시장이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네,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은 고양시청 신청사인데요. 고양시청은 약 17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과 시가 힘을 합쳐 약 2,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매우 모범적인 시청 건립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일산구로 이전하겠다고 뜻을 밝히셨던 겁니다. 하지만 고양시청 신청사 준비는 이미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90% 정도 마친 상태고요. 올해 5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고양 시민들께서 많이 서운해하시고 시장님께 원한대로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크게 서운해하시는 부분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와 시민이 함께 준비해온 시청 사업을 새 시장님과 새 부시장님께서 작년 12월 말까지도 이전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의회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까지 비밀로 하고 갑자기 약 5일 후에 지난 1월 4일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이전 발표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고양시의 도시계획 발전이 일산구 중심으로 되어 왔고요. 덕양구에 있던 법원, 교육청 등 기관들이 모두 일산구로 이전해서 덕양구에는 폐기물 소각장과 화장터 등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덕양구민들께서 일산구의 발전을 응원해온 이유는 시청이라도 덕양구에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은 시청도 일산구로 옮겨간다고 하니 상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덕양구민들에게 시청은 심장이자 자존심입니다. 네, 고양시 신청사 이전 결정 과정에 지금 절차적, 민주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약 17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준비해온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시청 건립 사업을 아무런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옮겨간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얼마 전 시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질문이 2,95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신청사 이전을 찬성하십니까? 였습니다. 40여 %가 찬성, 30여 %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질문을 이전 쪽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 미치지 못하는 설문 참여와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공정하게 하려면 이것을 원안 건립 시 2,950억 원을 아끼고 이전 건립 시 약 6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는 시청 이전 건립을 찬성하십니까? 라고 했어야 공정한 것일 것입니다. 이전 시 매몰 비용, 이전 비용, 리모델링, 그린벨트로 재지정되지 못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비용 등 약 6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설문을 만약에 공정하게 진행했다면 결과는 80% 이상의 설문 참여율과 이전 반대가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청원이 14,000여 명 정도 달성돼서 도지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고양시가 덕양 구민들과 일부 일산 구민들로 나뉘어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의 명분이 분명한 고양시청 신청사는 원안대로 덕양구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고요.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길일 것입니다. 네, 변 의원께서는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꼬집으면서 또 도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특별감사를 요청했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특정감사입니다. 이번 감사 요청 5분 발언은 고양 시민의 분노와 억울함이 저의 목소리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폭력적 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 이 심각한 민주주의 퇴보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고양 시민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현명하신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용기 있게 곧 다시 재고하셔서 원안대로 건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신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필요한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이동환 시장님께서 시청을 이전하는 대신 원안 지역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즉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실성 없는 발언입니다.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을 마치 당장 실현될 것처럼 덕양 구민들께 호도하고 있는 건데요. 덕양 구민들께서는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있던 것을 그냥 제자리에 두라는 것인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요진 개발에 요진 업무 빌딩으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지 궁금합니다. 이전하려는 백석 요진 업무 빌딩은 상가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고요.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곳에 시청이 이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분양을 해서 고양시 재정을 늘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시청은 원안대로 건립을 해서 랜드마크의 역할과 함께 일상구의 발전을 축하해 주는 동안 피폐했던 덕양구가 발전하는 활기찬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적인 균형 발전일 것입니다.